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그 예제 9 거의 다 해가지고요. 예제 10을 미리 다운로드 받았고, 예제 10은 포토샵 카테고리 안에 두 번째 페이지에 지금 74번에 포토샵 교재 소스에 첨부 파일 두 개 다 다운받고 압축 풀어서 우리 예제 폴더에다가 넣어놨어요. 일단 9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타이포그래피 관련한 거, 뭐 영상도 보고 이미지 본 다음에 어, 이미지 안에다가 이 글자 가져와서 작업한 게 여러분들 있었고요. 여러분 과제 확인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 중에서 9-3번 가지고 간단하게 실습하고 바로 챕터 10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제가 좀 두께감이 있는 3D 텍스트라는 글자를 써주고요. 자, 이거를 두께감이 되게 있는 걸로 쓸 거라 가지고 기본 폰트에서 두께감이 좀 있는 폰트가 그 임팩트 폰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폰트에서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한 150 정도로 해볼까요? 자,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글자에서 글자 영역으로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글자 영역이 아니고 글자를 썼지만 글자 영역만큼 갖고 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 영역만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앞에 지금 이제 여기 썸네일로 보여지는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앞에 썸네일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 영역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자, 이 레이어는 글자는 영역만 쓸 거라 가지고 자, 백그라운드에서 나는 지금 이 영역만 내가 영역을 추출해주고 싶은데 영역을요, 영역만 변형하려면은 상단 부분 선택에서 보면은 선택 영역만 변형할 수가 있죠. 그럼 나는 이 3D 텍스트를 영역을 내가 원하는 45도의 각도로 잡아주고요. 다 됐어요. 그러면 영역만 카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은 내가 지금 복사한 것만큼 영역에 카피된 레이어가 나오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레이어 1이 영역이 지금 내가 복사한 것만큼 영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베벨 앤 엠보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경사와 엠보스로 볼륨감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영역에 깊이감을 좀 넣어주고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글자가 3D 느낌이 나게끔 입체감이 나게끔 설정을 여러분들이 설정의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외부 경사는 이렇고 내부 경사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엠보스가 있고 쿠션 엠보스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은 우리 그때 약간 가고 싶은 장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외부 경사로 해서 외부 경사로 살짝 조금 더 도드라진 느낌이 나도록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주세요. 자, 저는 이거 저장을 JPG로만 할게요. 이제 오늘 거는 14번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뭐 여러분 저장은 원본 해두고요. 이제 챕터 9는 나머지 것도 다 글자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 약간의 그 컵에 글자 넣었던 것처럼 원형으로 글자 넣어주는 거라서 어차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다운로드 받은 챕터 10 들어가서 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웹 작업한 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10-1-2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 왜곡을 나는 다시 왜곡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수정해주고 싶다. 우리 필터에서 왜 응용 광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쉬운데요. 자르기 도구를 꾹 눌러주면은 원근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고 이 원근 자르기 도구는 내가 수정해주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먼저 해주고요. 왜곡이 잡혀있는 각 끝을 먼저 잡아줘요. 자, 끝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만 누르면 얘가 펼쳐지면서 평평하게 다 보정이 돼요. 네, 너무 쉽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 JP 저장만 한번 해볼게요. 자, 14-1번 저장해주고요. 자, 요거와 비슷한 게 우리 챕터에 보면은 이제 실습에 보면은 요것도 똑같이 실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드래그 해주고 내가 투시를 잡아주고 싶은 부분에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투시 들어간 게 펼쳐지니까요. 굉장히 쉽게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파일은 닫고 혹시 줌 접속 못한 학생 있는 거 아니겠죠? 참가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그 웹 작업하는 거는 조금 작업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서요. 일단 뒤에 있는 거 먼저 하고 나서 요거 작업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쉬운 것부터 할 건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10-6번을 꺼내 볼게요. 어, 포토샵은 자동화되는 기능이 우리가 예전에 파노라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이제 자동화해서 사진을 전부 다 일괄로 갖고 왔었던 포토 머지 기능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액션이란 기능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사진 편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액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나는 이거를 나무 액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나는 이 상태로 플레이를 눌러줘요. 그러면 플레이를 눌렀을 때 나는 나무 액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제 조건이 이미지가 일단은 높이가 100픽셀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100픽셀 이상이죠. 자, 계속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나무 액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내가 사진을 꺼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액션 기능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액션 기능은 내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이거를 4번 저장을 해서요. 14-2번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다 됐는데, 그러면 자동화 기능을 또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저 실습 10-2번 가지고 와서 나도 이거 자동화 기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자동화 기능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프레임도 있고요. 텍스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레임을 추가로 갖고 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액션이 있고 제가 프레임이라는 걸 꺼냈죠. 이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프레임이라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해주고 플레이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팩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응. 근데 이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오류가 뜨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이즈가 되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다 겉에 외부의 테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저장해서 해줄 거고요. 액션 기능은 내가 새롭게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메뉴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제가 뭐를 해주고 싶냐면 여기 지금 사진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은 여기 지금 커피 메뉴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뭐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카페에 뭐 상세 페이지에 뭐 이런 메뉴를 올려주고 싶다. 요즘은 뭐 AI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자동화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들이 좀 크고 이미지를 확인했더니 전부 다 해상도가 72가 아니고 96이라는 뭐 약간 뭔가 웹 해상도가 아닌 게 되어 있고 이미지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진들을 그냥 버튼 하나로 다 정리를 해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폴더 안에 이게 지금 사진이 크니까 새로 정리를 해준 뭐 폴더를 스몰이란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사진을 전부 다 저장을 한 번에 쉽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에 있는 사진들을요. 내가 아까 했던 액션처럼 액션에서 나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나는 이 액션의 이름은 사이즈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까 있었던 뭐 스몰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프레임 안에 넣을 건지 기본 액션에 넣을 건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저는 기본 액션에 한번 넣어볼게요. 키는 뭘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F2부터 F12까지 쓸 수 있고 전부 다 썼어요. 내가 종류를. 그러면 나는 추가로 F2에다가 Shift와 컨트롤 활용해주면은 더 수십 가지의 기능으로 내가 키를 만들 수가 있죠. 저는 일단 F2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고요. 이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컬러를 제가 파랑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기록이란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게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기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잘라내기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가 되어 있죠. 잘라내기 T만 안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스몰이라는 데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이미지 사이즈를요. 먼저 웹의 해상도인 72로 줄여볼 거고요. 크기가 좀 크니까 더 줄여볼게요. 제가 400, 400으로 줄였더니 높이가 300, 400에 300 사이즈의 72로 일단 먼저 크기를 줄일 거예요. 큰 거를 줄이는 거는 굳이 리샘플링 체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체크 없이 이 상태로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확인을 눌렀고요. 아이고, 확인 눌렀더니 다 없어졌네. 요거 삭제할게요. 요거 다시 할게요. 지금 다 닫혀져가지고 기록 멈춤하고 요거 스몰은 제가 삭제 다시 할게요. 아까 파일 열어가지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했었죠? 파일 다 닫아버려가지고 저장이 됐네. 요거 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스몰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저는 F2에도 넣었어요. 똑같이 제가 기능을 하고 기록을 할게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이미지 사이즈를요. 일단 먼저 72로 줄일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제가 400에 300으로 이미지를 줄여볼게요. 일단 먼저 확인 한 번만 누를게요. 자, 저는 여기 지금 이미지 크기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진 편집을 좀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선택을 먼저 한번 모두 해주고 올 테두리를 넣을 건데 획 나는 여기 들어가는 테두리는 안쪽에 집어넣을 거고 테두리의 두께는 5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5라는 두께의 테두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글자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요만큼만 해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4번 저장을 해서 스몰이라는 폴더에 지금 있는 이 이름으로 그냥 나는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퀄리티는 나는 뭐 8로 하겠다.
그 다음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 파일을 닫겠다. 저장하지 않고. 다 끝났으면 제가 멈춤을 눌러볼게요. 자, 제가 지금 그 스몰이라는 기능은 F2를 누를 건데 얘는 지금 이미 이미지 크기 줄여주고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올, 획, 저장, 닫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F2만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아까 잘못된 거니까. 여기다가 F2 눌러볼게요. F2. 자, F 눌렀더니 지금 뭔가 막 진행이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2. 자, 이 파일도 F2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스몰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지금 진행한 것들이 전부 싹 다 F2란 버튼에 맞춰서 모든 게 뭐 저기 전체 선택의 테두리 크기는 뭐 72에다가 400에 300 이런 작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능을 뭐 예를 들어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뭐 사진을 하루에 100장을 찍었는데 그 100장을 똑같은 양식을 축소를 하고 뭐 로고를 넣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기능이 되게 쉽죠. 그래서 액션 기능은 되게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액션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 간단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는 이런 액션 기능 말고도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서요. 창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타임라인 메뉴를 넣어주면 자, 타임라인에는 마치 영상 편집해 주는 것처럼 레이어별로 시간을 넣어주고 뭐 텍스트 넣어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조금 더 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하단에 네모 3개를 눌러서 단순한 프레임 애니메이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PSD 그 레이어에는 이미 얘가 알아서 레이어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타임라인에는 맨 처음에 지속되는 시간, 예를 들어 나는 이거를 뭐 한 0.5초로 유지할 거다. 그 다음 프레임은 자, 플러스 눌러볼게요. 그 다음 프레임에 나는 숫자 0을 올려놓겠다.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시간은 이제 좀 줄여볼게요. 0.2초로. 자, 그 다음 진행되는 프레임에 나는 숫자 2를 넣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나는 프레임을 2, 3, 4, 5, 6, 7, 8, 9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해당되는 프레임의 숫자를 일단 없애주고요. 자, 이번에는 2, 얘는 3, 4, 5.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미리 프레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레이어 작업이 편하겠죠. 중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 전부 다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0.5초간은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0.2초씩 숫자가 나오는 걸로 진행을 해서요. 만들어줬고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했더니 나는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보통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춰보고 9는 숫자가 좀 삐뚤어서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는 이걸 한 번만 진행할 거다, 3번 할 거다, 계속. 근데 보통은 이제 forever에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죠. 시간은 내가 수정해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간 수정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프레임 삭제할 거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숫자 0부터 9까지 반복이 쭉 되는 거죠. 나는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겠다. 자, 저장을 할 건데 지금 같은 애니메이션은요. GIF로 저장을 할 때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그냥 4번 저장해서 GIF로 하지 말고요. 웹용으로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GIF로 해줘야 돼요. 자, 웹용으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웹용으로 저장은 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GIF밖에 안 돼요. JPG도 안 되고 PNG도 안 돼요. 그래서 꼭 GIF로 해주고요. GIF의 컬러는 2의 8승인 최대 컬러가 256개예요. 256개의 컬러는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저장을 눌러주고 나는 이 파일을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예제에다가
예제가 아니죠. 우리 이 폴더에 저장을 했던 건데 저장을 GIF 한 게 별로 없네요. 자, 오늘 아까 했던 거는 14번 그리고 언더바 3번인가요? 3번, 4번? 4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14-4번으로 해줄게요. 4번 저장. 여기 지금 웹용으로 저장 경고 뜨는 게 있는데 뭐 비잔틴 문자가 해결되어 있다. 뭐 체크하고 여러분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자, 우리 폴더에 14 언더바 4번이라고 되어 있는 GIF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요. GIF 파일이긴 한데 저장을 웹용으로 했더니 이 GIF 파일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은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 GIF 파일은 그 시험 문제 낼 게 되게 많은데 특징이 되게 많아요. 최대 컬러 표현수가 256개다.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컬러 모드로 저장이 된다. 투명 배경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지선다형의 단골로 나오는 게 이 GI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기능으로 GIF 배너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원본은 닫아주고요. 하나 더 볼게요. 예제 폴더 안에 지금 마지막에 그 10 안에 보면은 PSD 파일 한 개 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나는 새로운 프레임 만들어주고 오렌지 컬러를 눈을 켜볼게요. 그럼 나는 이 사이에다가 뭐를 만들 거냐면은 트위닝이라는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주면은 트위닝은 기본적으로 5개의 프레임이 추가가 되는데 트윈 방법은 나는 다음 프레임으로 5개를 추가하겠다.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플레이 눌러보면은 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지나가죠. 그 중간에 트위닝이 제가 계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트위닝이 색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뚝 끊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그 다음 트위닝을 새롭게 프레임 만들어주고 난 다시 여기다가 레드로 해주겠다. 그럼 뭐가 이 사이에 한번 추가해 볼게요. 트위닝. 나는 이전 프레임 5개를 3개만 추가 한번 해볼게요. 3개를 추가해서 중간에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또 해주잖아요. 저장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나는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웹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웹용으로 해주고 무조건 GIF 애니메이션은 확장자를 GIF만 골라주면 되고요. 내가 용량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컬러 수를 뭐 수정할 수 있는데 굳이 수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되 나는 이거는 꼭 확장자를 GIF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5번으로 저장해서 이거 아까 떴던 거 제가 체크 안 한 이유는 또 다음 수업할 때 보여주려고 체크 안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보기 싫으면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GIF 파일을 굳이 안 할 거다. 그러면 요 지금 타임라인 작업 창은 닫아도 돼요. 그러면 나는 애니메이션 파일 만들어준 게 지금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GIF가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쉽게 배너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죠. 맨 마지막은 이렇게 GIF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10-2번 꺼내 볼게요. 자, 10-2번은 이미 이 작업이 원래는 PSD 파일로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그냥 다 합쳐진 JPG 파일이지만 사실은 이 파일도 레이어가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레이어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레이어 만들어 보고 이것도 지금 여기는 원래는 블랙이었겠죠. Alt 딜리트 눌러서 Alt 딜리트가 아니고 색을 추출을 해가지고 요 색을 추출을 해서
Alt 딜리트 눌러가지고 Alt 딜리트는 지금 현재 나의 정경색으로 색을 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여기 글자가 깜빡깜빡하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 파일을 다 조각조각 내서 웹페이지로 코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그 기능을 작업해 준 게 제가 저장하라고 했던 예제 중에서 웹이라고 하는 폴더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자, HTML로 확장자가 되어 있고 이미지란 폴더가 있고요. 이미지란 폴더에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다 조각조각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GIF 파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HTML 페이지로 만든 걸 보면요. 인덱스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든 거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여기 지금 얘가 애니메이션 되어 있어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나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제가 URL을 네이버 날씨로 걸어놨거든요. 미리. 그래서 지금 날씨가 나오는데 뭐 되게 춥네요. 오늘 그죠? 그래도 강릉은 되게 따뜻하고 부산도 울산 따뜻하네요. 제주는 10도예요. 네. 춘천이 되게 춥네요. 오늘. 그래서 날씨로 제가 연결을 해놨고 메뉴를 클릭하면 제가 메뉴를 링크를 지금 3개, 하나, 둘, 3개로 지금 작업을 해놨고 제목은 웰컴이라고 해놨어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예제 10 안에 자, 지금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웹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제 PSD 파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웹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스 툴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 분할 영역 도구 슬라이스 툴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스 툴을 활용을 해서 내가 메뉴를 자를 걸 생각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메뉴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런 거는 원래 이제 계획하에 잘라져야 되는 건데 저는 이미지는 크게 저장을 따로 하고 이건 나중에 내가 애니메이션 만들 거라서 슬라이스를 다 따르게 해주고 이거는 제가 메뉴를 혹시 모르니까 3개로 나눠 볼 거고요. 제가 슬라이스 툴 대충 해도 탁탁 맞는 이유는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마무리 끝나는 게 9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된 거고 혹시 이게 잘못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뭐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끝번호가 뭐 10 이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오차 없이 깔끔하게 끝나면은 이제 9번으로 끝나요.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링크를 걸 거다. 예, 그러면 슬라이스 툴을 꾹 눌렀을 때 분할 영역 선택 도구라는 거는 내가 그 링크 건 부분 내가 만약 5번에 따닥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URL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처음 가가지고 내가 날씨라는 거를 날씨 그럼 얘는 주소가 weather.naver.com이죠. 그럼 나는 이 주소를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해서 내가 지금 링크를 걸어주고 싶은 URL을 컨트롤 V 눌러주고요. 대상은 나는 이거 새 창으로 띄게 하기 위해서 블랭크라는 거를 넣어줄 거예요. 언더바 블랭크. 이거 참고만 해서 보세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건 어렵고. 자, 저는 이제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내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몇 분 남았지? 4분 남았어요. 자, 이 상태로 뭐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번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을 할 건데, 자, 포토샵이 너무 간단한 기능으로 나는 요거는 저장을 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것만 저장을 JPG로 하고 나머지는 다 GIF로 저장을 해서 나는 저장을 누를 건데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나는 그 10번 폴더 안에 웹이라는 폴더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나는 HTML하고 이미지 같이 만들 거고 나는 이 페이지의 이름을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표지 같은 느낌으로 해서 index.html 페이지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다시 그냥 확인 누를게요. 자, 너무 간단하게 지금 웹용으로 내보내기 했더니 웹이라는 폴더 안에 내가 지금 만든 조각조각 난 이미지들이요. 이미지 폴더 안에 지금 다 하나하나 저장이 됐고요. 인덱스란 이름으로.
이거 제가 링크를 걸었더니 이름이 좀 달라요. 그리고 갑자기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뒀는데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여기 파일 안에 지금 링크가 걸려져 있죠. 여기 날씨에. 그럼 날씨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했었던 내가 링크를 걸었던 날씨가 지금 새 창으로 떴어요. 그건 아까 제가 이제 뭐 그 링크를 걸었던 그 부분이고요. 나는 그러면 이거를 이거 저 코드를 좀 수정해주고 싶다. 그럼 물론 이제 그 코딩 수정해주는 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메모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 파일을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불러올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내가 열어놓은 그 웹페이지 다시 볼까요? 딱 더블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 지금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 좀 별로 보기 싫으니까 이 페이지의 제목을 한번 저는 웰컴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 자, 요거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F5번. 그랬더니 웰컴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다 해주고, 여기다가 또 뭐, 나는 배경색을 지금 바디 비지 컬러, 이 페이지의 배경이 흰색이거든요. 나는 이거 컬러를 00, 00, 00, 블랙을 바꿔볼까요? 파일 저장 눌러주면은, 이거 F5번 눌러준 배경이 블랙으로 바뀌었죠. 나는 이걸 지금 센터로 바꾸고 싶은데, 센터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럼 아까 우리 카페, 자, 우리 카페 들어가서, 우리 카페 뭐 있냐면, 포토샵에서 코딩 연습 예에 보면은 센터 정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복사를 테이블 아이디 위에다가 넣어볼게요. 테이블 아이디 위에 여기 주석인데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제가 센터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을 저장. 했더니 아까 했던 이 웹페이지가 F5번 눌렀더니 중간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것처럼 포토샵에서도 링크 걸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되게 편하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예제에 넣어놓은 이 웹폴더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한 웹페이지도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긴 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녹화는 중지하고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